무기력한 말들을 감추고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팬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이제 가을입니다. 뭐 가을에 딱 그 시작점을 여러 가지로 잡을 수 있죠. 8월 15일 넘으면 가을이라는 분도 있고 쳐서 지나면 가을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거 다 지났고요. 이제 카렌더 데이로 9월이 됐잖아요. 물론 촬영하는 오늘은 8월 30일입니다만은 어쨌든 가을 아침에 여러분을 이제 뵙게 됐습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심리학자죠. 피터 홀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행운이 숨어 있고 그 행운을 끌어올리는 전략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 열린 태도로 임한다. 세 번째가요, 불안감은 최대한 떨쳐낸다. 이거 홀린스가 얘기한 거 맞나요? 윤대현 교수가 얘기한 거 아닌가? 예, 혹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마음 상하신 분들, 또 돈 문제 때문에 관계가 상하신 분들, 이 주말 아침만큼은요, 한 주 동안의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요. 저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와 함께 느긋하게 그리고 여유롭게 힐링하는 시간 앞에, 오늘은 좀 따뜻한 커피가 어울리는 날씨죠. 커피와 또 가족분들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 3프로 상담소를 꽉 채워주실 네 분의 게스트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3프로 공식 주치입니다. 윤대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뭐 제가 성공 전략, 행운 전략 하나 더 붙이면 이 메타가 중요하다. 메타. 한 발짝 물러서는 거. 그래서 요즘 메타버스가 유행이지만 이제 메타 인지라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거, 팩트 체크라는 거죠. 메타 뷰라는 것도 있고, 내 마음을 뭐 조금씩 다른데, 그런 측면에서 그 축하드립니다. 오늘 3프로 TV가 더 비유가 좋아지는 메타를 확보한 오피스로 이사하셨는데, 그 순간에 제가 있어서 여기 거의 전망대 수준. 오늘 처음이잖아요. 이게 오늘 첫날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침에 라이브 때도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뷰를 달라. 그러니까 전혀 잘 못 느끼시겠는데 3%만 뷰를 보고 우리에게 뷰를 달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벽만 보이거든요. 그러네. 밖에 일하는 분들이 뷰가 보이는데 한번 놀러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중간에 한번 찍은 거. 그래서 3인 사실 영상을 이제 라이브는 여기서 하더라도 3프로 상담소 같은 녹화 프로그램은 저 뷰가 좋은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하면 한강이 쫙 보이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오늘 첫날이라서 뭐 음향기기 뭐 이런 걸 움직여야 돼서 혹시 몰라서 여기서 하는데, 한번 여러분과 뷰도 뭐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 뷰가 있으면 여러분과 쉐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한 3주 만에 온 것 같긴 한데 오늘은 되게 새롭네요. 새로워요? 네, 사실 오늘 또 제가 그 저번에 뭐 방송을 하긴 했지만 여기 그 상담소에서 오늘 또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이. 그래서 되게 좀 새롭고, 뭐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근데 있어 보여? 뭔가 좀 있어 보여요. 아니,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보내준 그 화분이 있던데 감사합니다. 34회와 함께 하신 힐링 싱어는요, 오늘 특별히 두 분을 모시는데, 한 분은 뭐 우리 방송에서 익숙하신 분입니다.
박기영님이 오셨어요. 네. 언제 몇 월 달에 오셨죠? 저 4월에 왔었어요. 4월에? 네. 그러니까 한 4개월 만에 다시 오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싱글 내고 왔었는데. 그러셨죠. 네. 뭐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3프로 나간 다음에. 3프로 TV 나가고 나서 네. 정말 카톡이 네. 120개인가 왔어요. 오. 정말. 너 3프로 나갔어? 네가 거기 왜 나와? 부터 시작을 해서 너도 주식해? 근데 정말 제가 보면서 야, 너도 주식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고 있었던. 다 커밍아웃이 된 거예요. 네, 다 그분들은 네. 나 주식 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 주식 안 하면 이거 잘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만 안 했네. 네. 아주 재미있었어요. 좋은 시간이었고 네, 3프로 TV 통해서 반갑게 또 네. 그리고 박기영 씨 옆에 진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작곡한 전 진짜 의뢰로 하는 얘기 아니라 제가 이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이분을 꼭 모시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정엽의 Nothing Better 하시죠? 그러니까. 네. 아무도 못 하시니까 제가 네. 근데 이 두 분이 이번에 듀엣곡을 발표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히 모셨습니다. 에코 브릿지 님이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바쁘실 텐데. 코브리츠님은 정말 그 무슨 여러 음악 방송에 항상 편곡 네. 뭐 이러면은 편곡으로도 많이 이름 네, 올라가시잖아요. 편곡도 많이 했죠. 나는 가수다. 예전에 나는 가수다 할 때. 근데 어떤 인연으로 두 분이 듀엣곡을 내셨나요? 그냥 간단하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실현자협회에서 구글에서 프로젝트 지원을 받은 거예요. 구글? 네, 구글이 지원을 해준 거예요. 영상 프로젝트 지원을 해주는데 아티스트들을 선정을 해서 한 팁씩 엮어서 싱어송라이터들을 같이 영상을 제작을 하자. 이렇게 돼서 저희는 이제 뭐 우리 에코브릿지 종명 씨 뭐 유명한 곡 많고 제 노래 중에서도 뭐 몇 곡 있고 하니까 그 중에 뭘 하나를 뭐 리메이크를 할까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에 두 팀이 다 신곡을 하겠다는 그렇게 돼서 저희가 이제 제가 가장 연장자인데 저희도 신곡을 하지 않으면 약간 그림이 우스워지는 약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쓰게 됐어요, 같이. 그게 안부군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곡 말고 원래 이전에 곡이 있었는데 그 곡이 그 곡을 제작하기에는 구글에서 쏴준 금액이 좀 적다고 우리 둘만 나와야 된다. 그래서 다른 연주자들 할 것들을 그럼 다시 다 빼고 이걸 일단 어떻게 구글에 할까? 돈 돌려드리시고요. 네. 일로 오세요. 저희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은 우리 윤대현 교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싱글남이고 회사원입니다. 2년까지만 해도 저는 주식하면 형과 관련하여 안 좋은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저의 형이 20년 정도 주식 단타 투자를 하면서 1억 정도를 한국 경제에 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말씀, 진짜 훌륭한 형님을 두셨네요. 20년 동안 매년 한 번씩 형이 저에게 했던 말은 이번엔 정말 확실한 방법을 알아냈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겠다 하면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작년 초 10년에 한 번 오는 격변의 시기가 왔을 때 저 역시 2008년 금융위기 때가 기억이 나 그때 주식 산 사람들은 몇 배의 수익을 거두었다는 기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아파트 대출금 등의 지출로 인해 투자할 시드머니가 2천 정도밖에 없었지만 저는 뭐라도 주식 한두 종목은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였고 대충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미국 주식 규모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규모의 경제를 생각하면 미국 글로벌 기업 주식이 국내 기업보다 더 안전할 것 같다 해서 반년에 걸쳐 애플, MS, 디즈니, 포드 그리고 테슬라를 매수하였습니다. 대박 종목이네요. 코로나 환경과 테슬라 덕분에 작년 수익률은 100에서 120%. 와, 원금과 비슷해진 수익금 50%를 매도해서 다른 여러 종목들을 매수해서 현재는 10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등을 통해 주식과 금융 공부를
하고 있고 3프로를 보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교육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식 정보보다는 주식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3프로 방송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첫째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고민은 전문가들의 경제 금융 예측에 따라 종목을 조정하는 게 맞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3%를 비롯한 수많은 매체에서 얘기를 해 2월 정도에 보유한 종목반을 금융주와 경기 민감주 ETF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금리가 살짝 오르는 것 같더니 다시 내리거나 계속 정체되고 있어서 변경한 주식들의 수익률이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지난주에 금리 오르지 않았나요? 근데 그 전에 쓰셨나 봐요. 미국 금리는 미국 거니까 다시 좀 빠져 있고. 맞다. 네. 5월경에 다시 기술주로 반영하였는데요. 변경 후 변경하셨구나. 변경 후 현재는 15-20% 정도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요즘 주식 재미없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변경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는 금리가 다시 오를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이런 과정으로 저의 생각은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금리 변동과 같이 금융 상황에 대비할 종목을 조정하는 게 유효한가라는 의문, 거기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네. 무슨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제가 나름 중장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경험하고 3%를 통한 올바른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게 되니 그러한 점들을 형에게 알려주고 싶고 계속 까먹는 단타를 그만두고 중장기 투자를 하라고 너무너무 권하고 싶습니다. 현재까지 저는 형에게 한 번도 주식 관련해서 일체의 얘기를 하지 않아서 형은 제가 주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형에게 주식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형이 정말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인데요. 20년 주식을 한 사람한테 2년도 안 한 제가 중장기 투자에 대해 권유를 하면 형은 아마 형수와 가족들에게 자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더 열심히 단타를 해서 돈을 더 잃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주식 투자한 것은 얘기하지 말고 3%TV만 보라고 얘기해볼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눈치 빠른 형은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3%TV를 아는지 의심하게 될 거고 결국 모든 얘기를 다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고 장기 투자 또는 올바른 투자를 권유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그냥 현재처럼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사연 주셨어요. 아이고야. 네. 근데 이제 첫 번째 그 고민은 사실 이 3프로TV도 고민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3프로TV 전에는 사실 이게 그 증권회사를 비롯한 또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런 채널에 나와서 자기의 견해라든지 이런 걸 밝힐 만한 채널이 거의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분들보다는 어떤 영리 목적으로 뭐 이렇게 가이드를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시작하면서는 이제 많은 이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또 전략가들이 디지털 콘텐츠에 노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파에도 나오게 됐고, 뭐 예전부터 이런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한 2-3년 만에 굉장히 크게 바뀐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백가쟁명식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려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이게 금리라든지 경제의 어떤 트렌드에 대한 거가 이렇게 뭐 맞나 이런 생각도 들게도 하지만은 또 3프로TV가 한쪽 얘기만 해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세, 약세, 올라간다, 빠진다를 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오히려 헷갈린다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염승환 이사님처럼 좀 이렇게 잘 풀이해서 설명해 주는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투자자들의 뭐랄까 관심과 인기를 더 받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네, 저야 이제 사실 워낙 많은 보고서 보고 이렇게 전달하고 또 그걸 이제 쉽게 좀 풀어주기 위해서 저도 이제 많이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이분만 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도 예전에 이제 투자할 때 뭐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3프로TV가 저는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게, 어쨌든 주식 투자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알고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게. 근데 이 기업이 좋은지 그리고 그 기업이라는 게 또 단순히 그냥 제품 팔아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 변수라든가 뭐 금리 이런 거에 엄청나게 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또 채널이 또 3%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이게 많다 보면 막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투자분들이 저는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는 지금 딱 이 글을 읽으면서 이분이 그 5월달에 기술주로 변경해서 수익률이 좋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성향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 성향이라는 게 1년, 2년 안에 찾아진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적어도 3, 4년은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투자를 해봐야 이제 그게 나오는 건데 이분 스타일은 딱 적절하게 트레이딩을 병행하면 딱 맞는 스타일 같아요. 자기가 기술주로 바꿨더니 수익률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무 장기로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시황 전문가나 아니면 이제 환율, 금리 예측하는 분들의 의견을 좀 따라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이번에 좀 기술주가 좀 나을 것 같다. 예, 근데 물론 그건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뭐 맞다 안 맞다는 누구도 몰라요. 틀릴 수도 있는데 방송을 보시고서 그 의견에 이제 동의를 하시면 그렇게 액션을 좀 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그 이런 방송을 보면서 아니면 보고서나 뭐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을 게 그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제 역풍이 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 지금 역풍이 단기적으로 불어도 막 어쨌든 큰 바람은 순풍이다. 배는 우리는 저 목적지로 좀 가는 건 문제 없는데 잠깐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제 보시는 분께서 약간 지금 역풍이 불지만 큰 방향성은 분명히 배가 가는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맞고 안 맞고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역풍이 맞는 것 같다 하면은 비중을 줄여야 되겠죠. 근데 그게 뭐 만약에 틀려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건 주식 투자는 항상 선택의 문제거든요. 누구는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송이나 보고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보시고 그 방향에 맞게 투자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이분은 이제 약간은 이제 트레이딩을 병행하시는 걸 좀 원하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제 저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뭐 이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좀 그러거든요. 마켓 타이밍을 솔직히 정확히 맞출 수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오를지 내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 올라가니까 지금 주식을 뭐 공격적으로 사고 이틀 후에 빠지니까 지금 다 정리해놓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맞출 수 없다고 보고 있고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짐 크레이머라고 아시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했잖아요. 맨머니를 하는 사람이죠. 그 곰도 돈을 벌고 황소도 버는데 돼지는 돈을 못 번다. 무슨 얘기냐면 비관론자나 낙관론자는 돈을 다 버는데 중간에 이제 타이밍 보고 하시는 분들은 결국엔 다 도태된다.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게 물론 수익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해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간중간 이런 거 보면서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큰 바람의 방향을 항상 보시고 이런 방송을 통해서 한번 바람의 방향이 이쪽으로 부는구나 그걸 체크를 하시고 거기에 맞게 큰 스탠스를 한번 가져가시면서 중간중간 포트 조절 이렇게 좀 해나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곰도 소도 돈을 버는데 돼지만 못 번다고 하면 사실 베어 그러니까 베어리시 하다를 할 때 그 베어잖아요. 근데 사실 비관론자, 약세론자도 돈 벌기 좀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명한 분들이 비관론자인 경우가 많죠. 뭐 닥터 둠 혹은 뭐 무슨 노벨 경제학상의 위기를 설파해가지고 맞춘 사람들 그분들은 강연료로는 많이 버는데 투자로는 돈을 많이 못 벌더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발전한다라는데 배팅하는 게 오히려 편한 일일 수도 있죠. 두 번째 고민은 윤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이 바람을 잘 느껴야 된다 그러는데 시장만큼이나 마음도 들쑥날쑥해서 지금 고민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형한테 사랑하니까 우정 갖고 지금 좋은이란 투자를 해야 되냐 했다가 우정이란 주식이 더 떨어지는 건 아니냐 뭐 이 고민을 하시는 건데요. 저의 예측은 우정이란 주식값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보다 더 명확하게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우정이 더 미기 때문에 그냥 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너무 형에 대한 따뜻한 마음 훌륭하신데 직접 얘기하는 거는
애정이 담긴 얘기지만 형님은 100% 건방진 잔소리다라고 느끼실 것 같고요. 건방진 잔소리로 느껴지면 사실은 아니지만 말씀 주신 데처럼 더 좀 지금 오늘 사연 주신 동생분이 주신 거가 생각하기엔 더 위험한 단타 위주로 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이 근데 잔소리의 제일 슬픈 점이 뭐냐면요. 내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싶어서요. 그 잔소리한 사람과 멀어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는 뭐 가족 내지는 직장 상사의 슬픔이 도움을 줬는데 외로워지는 외롭죠.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저는 우리 이 사연 주신 선생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좀 권유는 아닌 것 같고 좀 돌려서 어떻게 돌려요? 어떻게 돌릴까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아니 박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이 좀 안부를 들으면서 안부란 노래를 들으면서 형님의 잘 말을 듣는 좀 친구분 중에 임 무거운 분, 형 친구, 늘 만나서 술 사주고 절대 내 얘기라고 하지 말고 좀 대신 이런 것도 어떤지 얘기해 보라 뭐 이런 우회적 접근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진짜 애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역효과가 그럴 수 있죠. 속상하지. 아니 뭐 부모 자식도 이렇거든요. 부모님 억울한 경우 많아요. 자식 변하기도 해요. 근데 명절 때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뭐 무슨 비즈니스상 뭐 이렇게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주저주저 할 일이 생기면은 전화를 해서 상의를 먼저 구하는 몇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라이트 퍼슨. 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언이. 결정을 해서 야 이건 무조건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런 면도 있겠다. 소통법을 아시는 거죠. 소통법을. 그런데 나라면 이런 전제들을 많이 하고 소통법이죠. 그러니까 나라면 그랬는데 그러면서 조금 더 친한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아는 너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이렇게 해왔지 않니? 이런 식의. 그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역시 라이퍼스를 내가 찾아왔네. 그러니까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고 그런데 어떤 케이스는 그냥 조언을 구하려고 만난 건 아닌데 소주 한잔 하다가 얘기한 거지 밤새 얘기하는 거야. 너 일로 와봐. 너 앉아봐봐. 너 그런 경우 있잖아. 케이스 1, 2, 3, 4가 있어. 각자 또 서브 케이스가 있어. 듣다 보면 맞는 얘기로 시작했는데 사람이 누굴 위해서 조언을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물론 이제 성심성의껏 해준 건 좋은데 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언이라는 게. 과한데 맞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관계를 유지해야 돼. 그래서 이제 좀 부담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분이 설득도 잘하면서 내 상대방의 애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 현명한데 사람한테 이렇게 조언을 할 때 나르시시즘이라 그러죠. 저도 이제 컬럼을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 힘을 빼려고 하는 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 잘난 척 하고 싶은 사람의 그 욕구가 항상 있잖아요. 그럼 막 나도 모르게 어렵게 쓰고 하다가 정신 차려라. 너 나 잘 살아라.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막 하다 보면 저도 그런 실수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맞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근데 그걸 몰라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알겠는데 그래도 주저될 때가 있어서 뭔가 그래서 사실 우리 박기영님의 노래 같은 그런 노래 안부 일단 제가 가사도 읽어봤는데요. 거의 뭐 시입니다. 시. 네, 꼭 각자의 그 음원 앱에 등록을 하셔서 같이 그 가사 읽으면서 음악을 듣는 게 되게 힐링에 도움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작사 작곡이 저희 공동으로 했는데 이제 그날 좀 비가 왔어요. 5월 30일이었고 이제 기존에 있던 곡을 엎고 다시 해야 되니까 저는 또 애기 엄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전화를 했죠. 오늘 내가 늦어질 것 같다. 오늘 곡을 빨리 써야지. 안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좀 출근을 늦게 하기로 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안 친했거든요. 그 전까지. 네, 그래서 이제 누나라고 할게요. 딱 바로 이제 알아서 종명이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되게 편하게 이런저런. 근데 사실 한 다리만 걸치면 다 관계가 있어서 그때 그 친구는 어떻게 지내나? 또 그때 그 친구는 어떨까? 이런 이야기들 서로 나누다가 그럼 우리가 이제 추적추적 빗소리처럼 한 BPM 60 정도 음악하는 사람들끼리 발걸음이 한 따박따박 하면 60 정도 되거든요. 천천히 생각하면서 걷는 게.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뭔가 우리가 지금 나눈 대화를 좀 연주를 해줘.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종명 씨가 딴딴딴딴 이렇게 시작을 하길래 제가 뭔가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딱 들어서 마이크 빨리 줘보라고 바로 가이드를 뜨자. 잊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그 과정을 찍었어야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힐링송을 청해 듣는데요. 박기영님과 에코브릿지님이 공동으로 만들고 공동으로 듀엣으로 부르는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안부합니다. 안부를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시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잘 지내냐고 묻고 싶은데 문득 네 얼굴이 떠오른 오늘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너를 생각하고 있어. 무기력한 날들을 감추고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서서 너에게 인사해. 잘 지내겠지 항상 그랬듯 어디선가 웃고 있겠지. 근데 네 얼굴이 생각이 안 나.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너를 떠올리고 있어. 무기력한 날들을 감추며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서서 너에게 인사해. 무기력한 날들을 감추고 살기 쉽지 않아. 넌 어때? 나 가만히 멈춰서서 너에게 인사해. 너에게
토요일 아침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것 너무 같습니다. 좋네. 네, 네. 새벽에 들으셔야 되는데 너무 아침부터 기운 뺀 게 아닌가 싶어요. 아유,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잔잔한 노래 듣고 싶다는 그렇죠. 댓글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많죠. 네. 힘내는 노래도 좋아하시지만, 네, 네. 오,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가사가 그거였죠. 너에게 인사해. 네. 네. 매일 하는 인사인데 그죠? 악수도 하고 또 뭐 포옹도 하고 눈짓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해요. 네. 네. 그죠? 의례껏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고 또 가벼운 등을 두드리고 뭐 이런 행위가 언제 그랬었나 할 정도로 또 우리 형님 말씀 듣고 보니까 사람 인생이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하다가 인사로 끝내는 것 같기도 맞아요. 하네요. 네. 그러니까 자,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할까요?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읽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던 40세 싱글 여성입니다. 작년에 편측성 모야라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뇌출혈이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다행히 후유증 없이 퇴원해서 지금까지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2007년에 멋모르고 중국 라틴 펀드 리츠 펀드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보고 이쪽에는 아예 눈을 막고 귀 막고 예금만 하며 살았습니다. 2016년에는 1억 6천으로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 분양도 하나 받았고 예금이랑 합치니 그럭저럭 자산이 4억 원이 좀 넘게 됐습니다. 현재는 오피스텔은 내놔도 안 팔려서 할 수 없이 가지고 있고 남은 현금 2억으로 올해부터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뭘 살지 정말 몰라서 책도 읽고 유튜브도 보던 중에 제가 설치한 증권사 앱에 AI 추천주라는 게 있더군요. 시험삼아 100만원 정도 추천하는 바이오주를 샀는데 한 달 만에 100% 수익이 났습니다. 이게 근데 비극의 좀 시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증권사 추천주를 20종목 이상 몇 천만 원을 샀습니다. 현재는 이게 다 물려있고 심한 건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차리고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포스코나 은행주 등을 샀다 살아서 몇백만 원 익절도 하고 현재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 모두 리오프닝주에 몰빵해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에 들어갔는지 현재는 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고요. 국내는 대한항공, 강원랜드 10%, 미국 주식은 항공크루즈, 카지노, 여행, 정유주를 90%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 다 가지고 있다는 빅테크나 국내 우량주는 하나도 없네요. 내년쯤 돼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이 주식들도 다 정리할 생각입니다. 그때부터 마음 편하게 S&P 500이나 QQQ 같은 이제 ETF 중심으로 투자할 생각입니다. 오피스텔이 팔린다면 그 돈도 미국 주식 ETF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펩시 같은 미국 주식을 살 예정입니다. 노후도 준비해야 될 나이에 너무 위험한 투자일까요? 아니면 포트를 이대로 유지해도 괜찮을까요? 냉탕 온탕 네. 거기다 또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이게 뭡니까? 뭐야? 네, 이게 편측성 뇌혈관에 네. 이렇게 좀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요. 이제 염증 같은 게 생겨서 이렇게 동맥경화 비슷하게 동맥경화는 아닌데 혈관이 좁아지는. 네네.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이겠네요. 그러면 뇌 쪽이. 네. 근데 뭐 이렇게 또 잘 관리하시면, 네네네. 그렇군요. 아니 뭐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모야란 진단을 받고 이런 증상까지 경험하시면 되게 불안하시죠. 그렇죠. 네. 그 불안감도 조금 좀 더 어떤 주식 투자하는 스타일에 영향을 미치시지 않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게 긍정 에너지로 잘 활용하셔서 열심히 살고 있으신 것 같아서 리스펙트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간단한 병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셨을 거예요. 네. 얼마 전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더니까 아마 이 병 때문에 그러신 건지 다른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네. 직장은 관두신 것 같죠. 그죠? 네. 그래도 후유증이 없이 퇴원하셔서 너무 다행이시네요.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우리 염승환 이사께서 좀 조언을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께서는 지금 인공지능 그 추천주라는 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되게 많았죠. 그때 로보 어드바이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게 나쁘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주식 투자는 저는 이제 자기 주관 하에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이제 추천주를 자꾸만 이제 받게 되면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수동적이 돼요. 네. 거기에 끌려가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뭐 당연히 운 좋게 지금 바이오도 수익 내셨지만 막상 지금 다른 건 또 들어가서 손해를 크게 보셨고 그리고 대응을 지금 못 하잖아요. 본인이 전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식 투자 할 때는 이제 본인 주관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기업들 뭐 이렇게 좀 몇 개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저는 이 기업들이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는 아이디어인 게 분명히 내년 정도면은 이제 리오프닝은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또 미국의 그 전염병 연구소장이죠. 파우치 소장이 내년 2분기부터는 좀 코로나랑 조금씩은 이제 우리 이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낙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빠르면 내년 3분기부터는 해외여행이 좀 정상화될 수도 있어요. 그럼 주가라는 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그때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5월 달에 사신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이제 이 섹터들이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물려 계신 거 보면은 최근은 아니고 한 5월 정도에 좀 사셨던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기업들을 사시고 지금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공부가 됐고 내가 아는 기업들이고 확신이 있으면 사실 이게 몇천 물려도 자신이 있거든요. 뭐 좀 버티면 되겠다. 좀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데 너무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모르시는 거예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 하시고 그냥 단지 뭐 좋아지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사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적어주신 뭐 그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펩시 같은 기업들은 되게 지금 이렇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공부도 하신 것 같고 자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자기가 공부해서 자신 있는 기업을 다음에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업들 굳이 지금 파실 필요는 없고 원하시는 대로 이제 좀 회복이 돼서 정리가 혹시 되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네. 마음에 편한 종목 아는 기업 위주로 좀 교체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좀 있잖아요. 지금 바로 회복되는 거 아니니까 이때부터라도 내가 어떤 기업 어떤 스타일인지 그 남은 시간 동안 한번 잘 좀 공부를 하셔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철학이 없고 그냥 남한테 의지하면은 뭐 이게 10년 투자해도 사실 아무것도 남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좀 이렇게 물려 계실 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자기 한번 돌아보시고 그렇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제 저도 한 번 딱 경험이 있는데요. 오피스텔은 그 물론 이제 큰 대세 상승 국면에서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긴 올라요. 근데 이제 뭐 신축 아파트나 재개발 대상의 재건축 대상의 아파트만큼 그런 시세가 나지는 않죠.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보니까 분양받으셨는데 1억 6천만 원이니까 굉장히 유망한 지역에 규모 있는 오피스텔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서울이라면 그죠? 그러면 이제 오피스텔을 주로 사시는 이유는 고정적인 렌트를 주고 그 수익을 이제 인컴이 이제 정해지는 공실만 안 난다면 이제 캐시플로가 생기는 그런 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피스텔을 팔아서 주식을 하신다면 오피스텔을 임대하시면 대충 뭐 그 위치에 따라 틀리고 어떤 신축이냐 구축이냐에 따라 틀린데 대충 보면 캡 레이쇼라고 그러니까 투자한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한 4%? 3에서 5% 사이 그 정도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피스텔은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신축 아파트, 신축 오피스텔인데 감가상각도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수선비가 꽤 들어요. 오피스텔이 있으면 이제 월세로 주로 하니까 월세 세입자가 들고 날 때 뭐 뭘 해달라 그러죠. 도배 장판 해주세요. 뭐 에어컨 고장 났어요. 방충망 나서 이런 일들이.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을 조그만 걸 하나 가져본 적이 있었는데
꽤 일이 많습니다. 공실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코스트까지 감안하고 세금까지 감안하면 한 3, 4% 수익이 나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도 오피스텔을 내가 그 원금은 그냥 스퀘어라고 생각하고 오피스텔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조금 더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식에서 연에 한 6, 7% 수익을 내는 종목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조금 더 편치 않을까. 그 염유사님이 잘 아시잖아요. 6, 7%는 되죠? 되죠. 염유사님의 그 컨텐츠를 많이 보세요. 6, 7%는 나온다니까. 그렇게 좀 가볍게 하시면 좋겠네요.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 사연으로만 보면 아마 직업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자산이 한 4, 5억 정도 되는데 오피스텔을 만약에 팔면은 어떤 투자를 할까 이런 얘기인데 오피스텔을 팔아서 뭐 이런 큰 주식을 산다는 건 잘 하시는 것 같죠, 그죠? 많이 위험한 종목도 아니고 또 몰빵도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힐링송을 박기영 우리 종명 씨가 종명님이 네. 불러주시죠. 부산. 부산에 가면. 네, 이게 사실은 이제 원곡이 너무 최백호 선배님 목소리가 진해서 요거는 제가 이제 최백호 선배님한테 이거 불러달라고 제가 데모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불러서 예, 선배님이 불러주시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버전으로 제가 선배님한테 데모 버전. 데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말 애정하는 최백호님의 부산에 가면을 데모 버전으로 에코브리지님 원곡자시잖아요, 그죠? 네, 원곡자 버전. 오리지널 버전. 원곡자 버전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부산에 가면 다시 너를 볼 수 있을까 고운 머릿결을 흩날리며 나를 반겼던 그 부산역 앞은 참 많이도 변했구나 어디로 가야 하나 너도 이제는 없는데 무작정 올라간 달맞이 고개에 오래된 바다만 오래된 우리만 시간이 멈춰버린 듯 이대로 손을 꼭 잡고 그때처럼 걸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찾아간 광안리 그때 그 미소가 그때 그 향기가
빛바랜 바다에 비쳐 너와 내가 파도에 부서져 깨진 조각들을 맞춰본다. 부산에 가면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